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중엽 한때 벼슬아치를 여럿 배출했던 김씨 문중의 종가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무정하여 조상의 영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기와집 처마만이 옛 영화를 말해주고 있었지요. 이 집의 장남 김진수는 28살의 나이에도 과거 공부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과거에서는 꼭 급제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김진수의 아버지, 김대감은 속으로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벌써 6번째 떨어진 과거였거든요. 그해 봄 김진수는 이웃 마을 박씨 집안의 둘째 딸 옥분이와 혼인을 올렸습니다. 옥분이는 18살의 처녀로 눈썹이 초승달처럼 아름답고 마음씨가 착한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시집온 김시댁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지요. 혼례 첫날 밤 옥분이는 남편 진수와 함께 작은 사랑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 한켠에는 구멍 뚫린 이불 한 채, 삐걱거리는 낡은 소반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옥분이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친정에서는 넉넉하진 않아도 굶주리지는 않았는데 이 집은 시집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옥분이는 시어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물독에서 물을 퍼다가 어젯밤 남은 찬밥 위에 부었습니다. 어머니, 밥을 다시 지어드릴까요? 옥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쌀이 떨어졌단다. 보리도 한 줌밖에 안 남았고 이렇게라도 배를 채워야 하루를 버틸 수 있어. 그때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김대감은 찬밥에 물을 말아 후루룩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옥분아, 우리 집이 이 모양이다. 미안하구나. 내가 이런 고생할 줄 알았다면. 옥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아버지의 야윈 손이 떨리는 것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어른이 찬밥에 물을 말아 드셔야 하다니. 그날 밤 옥분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뭔가 해야겠어요. 이런 식으로는. 하지만 진수는 책만 펼쳐들고 대답했습니다. 과거만 급제하면 모든 게 해결돼. 조금만 더 참아줘. 장마철이 찾아왔습니다. 6월 말부터 시작된 장마는 보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씨 댁의 기와지붕 여러 곳이 깨져 빗물이 줄줄 새어들었습니다. 어머, 이걸 어쩌죠? 옥분이는 방 곳곳에 놓인 물동이들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똑똑 똑똑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며칠 후 비가 더욱 심해져 안방 한가운데까지 흙탕물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젖은 이불을 들고 마당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옥분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시어머니와 함께 물 퍼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물을 퍼내는 족족 또다시 빗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온 식구가 마룻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옥분이는 젖은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뭔가 해야만 해.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지붕의 구멍들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와 방 안이 바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도 따뜻함은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시아버지가 감기 몸살로 끙끙 앓으셨습니다. 하지만 약값은 고사하고 따뜻한 차 한 잔 끓여드릴 것도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자신의 혼수품 중 마지막 남은 비단 저고리를 내다 팔아 약을 사왔습니다. 옥분아,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시아버지는 약을 드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옥분이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어. 어른들이 편히 계실 수 있도록, 남편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 해보겠어. 집안의 빚은 날로 늘어갔습니다. 쌀 한 가마를 빌려와도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더 큰 빚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남편 진수는 여전히 책만 들여다보며 과거에 급제하면 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옥분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살이 된 젊은 며느리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옥분이는 21살이 되었고 가난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절망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묘한 각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옥분이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또 비가 오겠구나. 사람들이 모두 집에만 틀어박혀 있겠어.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었지요. 옥분아, 남들이 싫어하는 것도 쓸모가 있으면 돈이 되는 법이다. 비가 와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비를 막아주는 것도 장사가 되는 거야. 옥분이는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어머니, 이 짚으로 삿갓을 만들어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삿갓을? 그걸 왜? 내다 팔아볼까 해서요. 장마철이면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요. 시어머니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팔아도 될까? 우리는 양반 가문인데. 옥분이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양반이라는 체면이 밥 먹여주지는 않잖아요. 시아버님이 찬밥에 물 말아 드시는 것보다 제가 이런 걸 팔아서라도 따뜻한 밥 한 그릇 올려드리는 게 더 도리 아닐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거든요. 옥분이는 그날부터 짚으로 삿갓 만들기에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모양이 우그러지기 일쑤였지만 며칠 지나니 제법 모양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 초순,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습니다. 옥분이는 만들어둔 삿갓 20개를 광주리에 담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삿갓 사세요. 비 안 맞는 삿갓. 처음에는 사람들이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하자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이거 얼마예요? 20문입니다. 어머, 다른 데서는 30문인데? 옥분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장사라 싸게 드리는 거예요. 대신 좋은 물건이니 써보시고 만족하시면 다음에도 찾아주세요. 그날 삿갓이 모두 팔렸습니다. 옥분이는 생전 처음 벌어본 돈 400문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에 흠뻑 젖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다 팔렸어요. 옥분이가 기뻐하며 돈을 보여주자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이게 다 우리 돈이야?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가 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감격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옥분아, 내 덕분에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는구나. 하지만 남편 진수는 못마땅한 기색이었습니다. 여자가 장사를 하다니. 창피해서 어떻게 동네를 다니겠어. 옥분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보, 창피한 건 굶주리는 거지. 정직하게 돈 버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장마가 끝나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옥분이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 답은 바로 부채였습니다. 옥분이는 대나무를 구해와서 부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서 배운 바느질 솜씨를 발휘해 예쁜 천을 붙이고 숯까지 놓았습니다. 부채 사세요. 시원한 부채. 이번에는 특히 부녀자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옥분이가 만든 부채는 다른 곳보다 예뻤거든요. 아가씨, 이 부채 정말 예뻐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친정 어머니께 배웠어요. 마음을 담아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날도 부채가 모두 팔렸습니다. 옥분이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장사를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옥분이는 장터에서 다른 장사꾼들의 푸념을 들었습니다. 에이, 이 더위에 누가 밖에 나와. 장사가 안 되네. 맞아. 하늘이 우리를 못 살게 굴어. 옥분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하늘을 원망하지만 나는 이 날씨를 돈으로 바꾼다. 비가 오면 삿갓을, 더우면 부채를 파는 거야. 그날 옥분이는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힘들어할 때 혼자만 열심히 팔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옥분이는 생각했습니다. 장사는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때그때 맞춰서 준비하는 거야. 여름이 지나갈 무렵 김씨 댁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쌀 가마니가 창고에 쌓였습니다. 옥분이가 번 돈으로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옥분아, 내가 우리 집 구세주구나. 시아버지도 옥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양반댁 며느리가 장사를 한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내가 옳았다. 정말 기특하구나.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시아버지도 몸이 한결 나아지셨습니다. 가을이 되자 옥분이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진짜 큰 장사를 해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해. 어느 날 밤 옥분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큰 장사를 해볼까요? 큰 장사? 네. 지금까지는 그날그날 필요한 걸 만들어 팔았지만 이제는 미리 준비해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장사를 해보고 싶어요. 진수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런 게 있어? 옥분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제가 생각해낸 게 있어요. 겨울이 오면 시작해 볼 거예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작은 장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1월 말부터 시작된 추위는 12월에 들어서더니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한강은 물론 작은 개울까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추위에 떨며 춥다고 난리였지만 옥분이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빛났습니다. 그녀가 기다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옥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얼음 장사를 해보려고 해요. 얼음 장사? 시아버지가 되묻으셨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추우니까 강물이 꽁꽁 얼어 있잖아요. 이 얼음을 잘라내서 보관해뒀다가 여름에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남편 진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얼음을 어떻게 여름까지 보관해? 봄만 되어도 다 녹을 텐데. 하지만 옥분이는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빙고를 만들 거예요. 마을에서 가장 서늘한 곳 땅을 아주 깊이 파고 얼음을 넣은 다음에 집과 왕겨를 켜켜이 덮으면
여름까지도 얼음을 보관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큰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혼자서는 안 되죠.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해요. 일당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얼음을 자르고 운반하고 보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옥분아, 지금까지는 작은 장사였지만 이건 너무 큰 모험 아니냐? 만약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옥분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여름에 사람들이 얼마나 더위로 고생하는지 보셨잖아요. 차가운 물 한 모금, 얼음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직접 봤어요. 다음 날부터 옥분이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아저씨, 일자리 하나 생겼는데 해보실래요? 일자리? 이 추운 겨울에 무슨 일을? 얼음 자르는 일이에요. 하루에 100문씩 드릴게요. 영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0문? 정말? 네. 대신 힘들어요. 강에 나가서 얼음을 자르고 운반해야 하거든요. 그런 거야 뭐. 돈만 제대로 주면 못할 게 없지. 이런 식으로 옥분이는 10명의 일꾼을 모았습니다. 모두 겨울에 할 일이 없어서 고민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모두들 의아해했습니다. 정말 얼음이 돈이 될까? 여름까지 보관이 될까? 혹시 우리만 속는 거 아니야? 옥분이는 이런 의구심을 하나하나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한양의 대갓집에서는 겨울에 얼음을 저장해뒀다가 여름에 쓰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걸 해보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팔아서 돈을 버는 거고요. 마침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혹독한 추위 속에서 한강의 얼음 두께는 거의 한 자나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옥분이의 지휘하에 일꾼들이 강 위로 나갔습니다. 큰 톱으로 얼음을 네모나게 자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진짜 힘드네. 그래도 돈 생각하고 힘내자. 옥분이도 치마를 걷어붙이고 함께 일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빠지지 않고 앞장서서 일하는 모습에 일꾼들도 감동했습니다. 아가씨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빠질 수는 없지. 하루 종일 일해서 얼음 100덩어리를 잘라냈습니다. 각각 한 자, 네모 크기로 꽤 큰 얼음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얼음을 보관할 빙고 만들기는 더욱 큰 공사였습니다. 옥분이는 집 뒤편 언덕에 큰 구덩이를 파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3길 깊이로 파보세요. 3길이면 사람 키의 2배가 넘는데요. 깊이 파야 여름 더위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일꾼들은 땅이 꽁꽁 얼어서 파기가 쉽지 않았지만 불을 피워 땅을 녹이면서 조금씩 파들어갔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구덩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안에 얼음을 차곡차곡 쌓고 층층이 집과 왕겨를 덮었습니다. 정말 이게 될까요? 일꾼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옥분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될 거예요. 제가 친정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큰 상인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 진수는 아예 집에 들어오기를 꺼려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양반댁 며느리가 얼음 장수가 됐다고 난리야. 옥분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가족이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게요. 시어머니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옥분아, 이번엔 너무 큰 돈이 들어간 것 같아. 혹시 실패하면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꼭 성공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게요. 시아버지만은 옥분이를 믿어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옥분이는 보통 여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잖느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얼음 어떻게 됐어요? 다 녹은 거 아니에요? 옥분이는 빙고를 열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얼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조금 작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어머, 정말 얼음이 있네.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구경했지만 아직은 사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봄 날씨에는 얼음이 그리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5월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호기심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 진수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봐라, 아무도 사지 않잖아. 괜히 돈만 날린 거야. 하지만 옥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요. 여름이 되면 달라질 거예요. 드디어 6월 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그때 옥분이가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수레에 얼음 한 덩어리를 올려놓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사세요. 시원한 얼음.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얼음이네. 이 더위에 어디서 얼음을? 겨울에 저장해 둔 거예요. 정말 시원해요. 한 아주머니가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한 덩어리에 50문입니다. 50문? 좀 비싸네. 그때 옥분이가 얼음을 작은 조각으로 깨뜨려 보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도 팔 수 있어요. 10문짜리도 있고요. 첫 손님이 10문어치를 샀습니다. 차가운 얼음을 입에 넣자 시원함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아, 정말 시원하다. 너무 좋네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사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얼음 장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얼음 5덩어리가 모두 팔렸습니다.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제 얼음 드신 분이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여름에 얼음을 먹을 수 있다니 신기해요. 다른 데서는 구할 수 없는 거죠? 옥분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만 하고 있어요. 겨울에 미리 준비한 덕분이에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칠 지나자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얼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있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양반댁의 하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희 주인 어른께서 얼음을 좀 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옥분이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지요? 10덩어리 정도요. 값은 얼마나 하나요? 한 덩어리에 50문이니까 500문입니다. 하인은 주저없이 돈을 꺼냈습니다. 여기 은자 2냥입니다. 거스름돈은 괜찮으니까 좋은 얼음으로 주세요. 은자 2냥. 그것은 옥분이가 한 달 동안 작은 장사를 해서 벌던 돈의 몇 배나 되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양반댁들의 주문이 줄을 이었습니다. 더위에 지친 양반들은 얼음값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자 주막들도 얼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음을 술에 넣으면 어떨까요?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주막 주인은 얼음을 넣은 시원한 술을 손님들에게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차가운 술은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이 집 술이 왜 이렇게 시원해? 얼음을 넣었다니까 그렇대. 얼음? 여름에 얼음이 어디 있어? 김씨댁 며느리가 파는 거래. 이렇게 소문이 퍼지자 다른 주막들도 앞다투어 얼음을 사러 왔습니다. 7월 중순이 되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말을 탄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얼음 파는 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한양에서 왔습니다. 얼음을 대량으로 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옥분이는 놀랐습니다.
한양에서요? 어떻게 여기까지? 소문이 자자해요. 여름에 얼음을 파는 집이 있다고 해서 직접 와봤습니다. 그 상인은 한 번에 100덩어리를 주문했습니다. 그것도 은자로 값을 치렀습니다. 더위가 극심해진 8월에는 얼음 한 덩어리가 은자 한 냥에 팔렸습니다. 겨울에 그냥 버려지던 얼음이 은덩어리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 상단의 우두머리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주인을 만나보고 싶소. 옥분이가 나서자 그는 놀랐습니다. 젊은 부인이 주인이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오.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해냈소? 옥분이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에요. 그 상인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부인의 지혜와 용기에 감복했소. 앞으로도 계속 거래하고 싶소. 여름이 끝날 무렵 김씨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음 장사로 번 돈만 해도 1000냥이 넘었습니다. 이는 보통 사람이 평생 벌기도 어려운 거금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이 돈으로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기와지붕에 반듯한 한옥이 들어서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구경하러 왔습니다. 저 집이 그 가난한 김씨댁 맞아? 맞아. 며느리가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됐대. 정말 대단하네.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옥분아, 내가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구나. 조상님들도 고마워하실 거야. 시어머니도 감격해서 옥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엔 장사한다고 할 때 걱정했는데 내가 옳았구나. 정말 고맙다. 가을이 되자 옥분이의 명성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얼음 보관법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부인, 어떻게 하면 얼음을 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까? 비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옥분이는 자신의 방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법이랄 것도 없어요. 깊이 파고 집과 완결을 잘 덮고 정성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을까요? 남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기회로 보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선비가 옥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조선 제1의 지혜로운 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없던 장사를 새로 만들어낸 것이니 말이요. 이제 남편 진수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아내가 이룬 성과를 보고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만 부렸네.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함께해요. 진수는 과거 공부를 접고 아내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그를 아는 덕분에 장부 정리와 거래처 관리를 맡았습니다. 역시 부부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구나. 이듬해 겨울 옥분이는 더 큰 규모로 얼음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빙고를 3개나 만들고 일꾼도 30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번에는 한양의 지점도 내보려고 해요. 지점? 네. 한양에도 얼음을 저장할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도 파는 거예요. 그해 여름 옥분이의 얼음은 한양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팔렸습니다. 이제 김씨댁은 명실상부한 조선의 큰 부자 집안이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성공한 후에도 동네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얼음 사업에 참여한 일꾼들에게는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영수 아저씨, 올해 몫입니다. 이게 뭐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저씨들이 없었으면 저 혼자서는 못했을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동네 전체가 조금씩 살기가 나아졌습니다. 가난한 마을이었던 곳이 이제는 넉넉한 마을로 변했습니다. 어느 저녁 시아버지가 옥분이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옥분아, 와서 앉아라. 네, 아버님.
내가 평생 벼슬을 얻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가난해졌지. 그런데 내가 와서 이 모든 걸 바꿔놓았구나. 시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난에 찌들던 집안을 살린 건 벼슬아치도 학문도 아니었다. 바로 우리 며느리의 번뜩이는 지혜였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냥, 아니다. 내 덕분에 우리 집안이 다시 살았다. 조상님들도 기뻐하실 거야. 그로부터 몇 년 후, 김씨댁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부자 집안이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얼음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장사도 시작해서 더욱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편안한 노년을 보내셨고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셨습니다. 남편 진수는 이제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 아내와 함께 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예쁜 아들딸도 태어났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아이들이 물으면 옥분이는 말해주곤 했습니다. 남들이 어려워할 때 도움이 되는 일을 생각해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거야. 어느 여름 저녁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며 온 가족이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찬밥에 물 말아 먹던 우리가. 옥분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뤄낸 현실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집에 시집온 며느리는 지혜와 용기로 조선 제1의 부자가 되어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